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만성기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강아지 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데, 기가 처음에 약간씩 문제가 있을 때 제대로 방향을 잡고 관리를 하면 그렇게까지 안 좋아졌을 텐데, 계속해서 주사나 약으로 증상만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귀가 꽉 막히게 되면서 외유도 적수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저희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병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면서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치료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아지 만성 기병 벗어나기. 먼저 최근에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은 아이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얘는 인천에서 온 달심이로 말티즈로 13살 된 아이고요. 반복적으로 기병이 있었고 발사탕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외유도가 거의 폐쇄되는 상태가 되어서 외유도 적출수술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외유도 적출수술이라는 게 주변에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까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온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입술 주변도 부어 있고, 그리고 피부도 약간씩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앞가슴, 배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발도 많이 부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 귀인데, 귀가 발정이 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쪽도 그렇고, 이거를 거미경으로 보면 귀가 이렇게 부종이 심해서 외도가 거의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은 오른쪽이고요. 그리고 안쪽을 들여다보면 고름이 꽉 차 있고 외도가 완전히 막혀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부종이 심했고요. 그리고 왼쪽도 보시면 발적이 심하고 염증물로 덮여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외도 구멍은 거의 막혀서 안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보시면 여기 다 막혀 있죠. 이렇게 외도가 꽉 막히게 된 거는 오랫동안 염증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그런 치료만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외유도 적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서 저희 병원에 찾아온 케이스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증상만 억제하는 항생제, 스테로이드 거의 처방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쪽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또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아로마 입욕제나 또 기생제도 저희 병원에서 만든 아로마 기생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도록 권해드리고, 그리고 기 상태가 너무 많이 부어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저희 병원에서 지금 이게 강아지 전용 피부 레이저인데, 이 피부 레이저가 염증이 심한 상태에 사용하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염증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달심이에게도 피부 레이저 시술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왔는데 보시면 발적 정도가 조금 완화되었고, 그리고 외유도가 지난번에 꽉 막혀 있었는데 약간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변화가 온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보시면 염증물 덮여 있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외유도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안쪽 들여다봐도 이렇게 안쪽이 들여다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5월 7일, 5월 14일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7일에는 귀 전체가 이렇게 염증물로 다 덮여 있고 안에가 막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염증물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여기 막혀 있던 데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좀 더 들여다봐도 이렇게 염증물이 꽉 차 있던 이런 상태였는데, 그리고 여기 막혀 있고요. 그러던 거가 염증물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로 은평구에서 온 진돗개 소금인데, 얘 같은 경우 계속 발사탕을 하고 기병이 있긴 있었는데 작년부터 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증상이 계속 반복해서 다니던 병원에서 항생제, 그 스테로이드, 주사, 약 그런 걸 계속 복용을 했는데
약을 복용할 때는 좀 가라앉다가 약 끊으면 재발하고 반복하더니 지금은 약을 먹어도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귀에서 고름이 나와서 저희 병원에 찾아온 사례입니다. 보시면 2월 3일에 저희 병원에 처음 왔었는데 오른쪽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왼쪽 귀가 보시면 점막에 고름이 다 덮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좀 더 안에도 보면 이렇게 고름이 덮여 있었고요. 그래서 이 소금에게도 이런 기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고, 그 부분을 갖다 근본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권하고, 그 다음에 입욕이나 아로마 기세정제 그런 것 갖다가 권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피부 상태는 조금씩 호전이 되어 있는데 귀의 발적 상태는 빨리 완화되지 않아서 이 소금이도 레이저 시술 3번을 받았고요. 그래서 귀가 변화된 걸 보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귀에 고름이 쫙 덮여 있었는데 이제 고름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간 발적되고 그런 건 있긴 있는데 덮여있던 고름은 다 사라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외도 전체가 고름으로 다 뒤덮여 있던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고름이 다 거치고 약간 부종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안 되고 자꾸만 재발하고 그러던 아이들이 저희 병원에서 상담받고 안내해드린 대로 아이를 돌보면서 귀 상태가 점점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아이를 돌봐주면 대체로 끝없이 재발하던 기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전에 치료받는 방식이 치료가 안 되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동물병원에서 기병이나 피부병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처방하는 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몸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요 작용 중에서 한 부분을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 이후로 발생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나 여러 가지 염증 유발 물질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 처방을 하게 되면 가려움증이나 빨갛게 됐던 거 그런 것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럼 보호자분들은 약 처방을 했으니까 아이가 낫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작용 기전에서 본 것처럼 이 스테로이드는 이 부분을 갖다 차단할 뿐이지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원인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약을 쓸 때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가라앉지만 약을 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반응이 재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애들은 한두 번만 약 처방해도 물을 많이 먹는다거나 밥을 많이 먹는다거나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간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쿠신과 같은 그런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테로이드를 처방받고서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거기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완화한 아포켈이나 아니면 사이토포인트 이런 약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약 또한 몸 안에서 인터루킨 30이라고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이 생성되는 걸 차단하는데,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좀 완화되지만 이 약 또한 증상만을 억제를 할 뿐이지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차단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또 재발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려움증이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약 사용을 고려를 할 수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염증이 있을 때 특히 귀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그러면 동물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현대의학의 문제인데, 현대의학은 생명들 간의 관계를 서로 경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숙주에게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서 이 세균 때문에 염증이 발생한다고 이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이런 것은 현대의학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인 한원주의 때문에 그러는데, 아토피나
기병, 피부병 그런 것들이 뭐 말라세지아나 유전자, 단백질, 세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 세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균 때문에 발생하니까 이 세균만 죽여버리면 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항생제를 처방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명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랜 생명의 역사를 거쳐서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생명체들과 공생하는 방식을 익혀왔고 또 몸 안에서도 세균, 유전자, 인터루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적절하게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을 익혀왔습니다. 그래서 몸에 세균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세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적절한 관계, 그거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자세히 보시면 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현대의학은 자꾸만 많은 문제를 세균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세균은 생명이 진화한 데서 기본 토대가 되었던 존재이고 그리고 이후로도 모든 생명체들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피부에 정상 세균총이 갖는 역할 이런 논문을 보시면 건강한 피부에는 세균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균들이 적절하게 균형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 정상적인 균형이 깨져버리면 피부에 안 좋은 균이 과다하게 증식하면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요약하면 피부의 물리적 장벽 기능은 피부 면역 체계와 피부 자체의 미생물 균집에 의해서 크게 지원된다. 아토피 피부염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불균형한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피부 면역과 피부 미생물 총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고 이 상태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관계, 세균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 미생물 군집은 출생 직후에 형성되며 면역 항상의 발달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귀 또한 피부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귀에 고름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거는 귀에 과다하게 증식된 말라세지아나 세균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말라세지아나 세균은 적절하게 있는데 왜 얘네들이 과도하게 증식하게끔 된 요인이 뭔지 그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체에서 세균총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하는데 몸 전체에 세균이 다 적절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어떤 질병의 근원적인 요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병이나 아니면 농부증이나 그런 거가 있을 때마다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투여하고 또 항생제를 듣지 않으면 15일간이나 작용하는 그런 항생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투여하고 또 15일이나 작용하는 그런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총을 붕괴시키게 됩니다. 특히 몸의 면역을 건강히 유지하는 것은 피부에 있는 세균총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의학은 말할 것도 없고 기능의학에서도 장내 미생물총과 관련돼서 장누수증후군을 얘기하는데 신체 미생물의 95%가 장내에 있고 이러한 장내 미생물은 숙주의 소화 흡수, 위장관 발달, 면역계 발달, 그리고 감염 예방, 그리고 위장관 혈관 형성, 수분 흡수 등 숙주에게 유익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내 미생물이 손상받을 때 그때 새는장 증후군 증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장 육모가 그냥 그대로 노출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장내 정상균총이 쫙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내 미생물총이 음식을 소화시키고 독소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또 면역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그런 항생제가 장내에도 작용해서 이런 장내 미생물총을 붕괴시킵니다. 그럼 얘네들이 쫙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장
육모가 손상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결합 조직이 끊어지고 그래서 독소나 아니면 소화되지 않은 그런 음식물들이 줄줄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다양한 염증 반응이나 아토피나 그런 것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정상균총 그리고 또 장내에 있는 정상균총을 붕괴시키는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시각, 세균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그런 것들을 병원군으로 적대시하고 그런 거는 현대 의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보호자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명들 간의 관계를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 돕고 그런 관계로 이해하기보다는 굉장히 경쟁적인 존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현대 의학의 그런 시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런 몸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쓴 이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 이 책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그래도 좀 꽤 팔렸거든요. 지금까지 한 3만 부 약간 좀 덜 팔렸는데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그렇게 실망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반복적으로 증상만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게 궁금하실 때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병이나 아토피 그런 게 세균, 말라시시아 아니면 유전자, 단백질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가 문제야. 그렇게 바라보는 게 환원주의적 시각인데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를 딱 집을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그냥 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강아지 만성적인 기병 그리고 아토피나 피부병 그것들 또한 대다수 비슷한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 주된 원인은 알레르기와 환경독소, 흔히 아토피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환경독소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알레르기와 관련돼서는 보호자분들은 병원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사람 음식을 먹이지 말라 아니면 단백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음식이나 단백질이 강아지 피부병이나 기병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라는 동물 자체가 늑대에서 진화를 하면서 사람 주변에 와서 사람이 먹던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으면서 개로 점점 진화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랑 사람은 원래 비슷한 음식들을 먹고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음식 자체가 개의 주된 알러지원, 기병의 원인은 아니고요. 물론 완전히 음식 알러지는 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굉장히 많고 그 다양한 것 중에 뭐가 문제가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게 알러지 검사인데 가장 확실한 거는 털을 깎아서 알러지 원들을 심어서 그에 대한 반응을 보는데 그게 테스트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하는 게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가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가려움증이나 그런 반응이 심할 때 저희 병원에서도 권하고 있는데 그걸 살펴보시면 일단 알러지원 자체가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음식과 관련된 것들도 있으면서 그 각각을 보면 먼지 진드기류, 곤충, 그리고 곰팡이, 그리고 뭐 고양이 털거통, 그리고 여러 가지 풀, 치즈, 계란, 우유, 효모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고 그리고 음식과 관련돼선 여러 가지 단백질류, 어패류, 곡물, 과일, 야채 이렇게 먹는 것도 여러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소개해드린 달심이 같은 경우 알러지 검사가 보시면 이렇게 먼지 진드기 그리고 곤충, 곰팡이 쪽에 굉장히 심하고 음식과 관련돼서도 약간씩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그렇게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자나 브로콜리 정도만 좀 약간 덜 먹인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금이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니던 동물병원에서 알러지 검사를 실시했었는데 알터나리아 곰팡이 그리고 뭐 풀 종류나 일단 그런 것에 높은 알러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도는 좀 약간 피해주는 정도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문제는 환경에서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다양한 화학물질이나 독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해 줘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여러 가지 것들 요것들 하나하나 살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집 아파트고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병원에서 피부병이나 기병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원하는 경우 알러지 검사는 보호자분에게 선택을 하라고 권하지만 몸의 영양 상태나 독성 중속을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검사는 기본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달심이 같은 경우 모바일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검사 결과를 보면 영양 미네랄은 그렇게 결핍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독성 원소 검사를 보면 비소와 안티몬이 약간 높은 상태로 보였고요. 그리고 소고미 같은 경우도 영양 미네랄은 아연이 좀 부족하고 그렇다 그러면 아연이 피부 면역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연이 풍부한 식재료를 가정식을 만들 때 좀 더 추가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독성 원소를 보면 소고미 같은 경우도 비소가 거의 과다한 수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를 결과를 보고서 그러면 이 비소가 어디에서 몸으로 들어왔을까 그런 자료도 이 모바일 검사를 하게 되면 제공해 주는데 보시면 비소의 오염원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피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피해주고 그리고 환경에서 접촉할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막아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갖다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상담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강아지 기병이나 아토피, 피부병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먹거리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괜찮다는 사료를 갖다 선택했기 때문에 사료는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료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료 자체의 원재료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최근에는 나름 괜찮은 재료를 사용하는 사료 회사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방부제와 사료 첨가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료 회사에서 사료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유통을 하는데 그 유통하는 동안에 곰팡이가 피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문제로 되기 때문에 방부제나 사료 첨가제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첨가물들이 간 손상이나 신장을 망가뜨리거나 그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몸에서 계속 누적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발사탕이나 기병 같은 그런 피부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발사탕 그리고 기가려움증 그런 거가 처음에 보일 때 그때 사료 갖다 바꾸면 애들이 상태가 정말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피부와 관련된 문제 귀도 결국 피부의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사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시고 방부제, 사료 첨가제 이런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먹거리로 바꿔서 먹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책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책을 참고로 해서 집에서 만들어 먹으셔도 되고 아니면 요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강아지 화식이나 생식이나 수제사료 방부제를 넣지 않고 냉장 유통하는 방식 그렇게 판매하는 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대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판매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것도 집에서 만들어 먹이는데 영양적인 불균형이나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강아지 가정식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그런 가정식 레시피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인들을 차단해 주면 강아지 기병이나 피부병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저 혼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개, 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 이 책에도 보면 피부의 주된 원인으로 가장 첫 번째 독성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결핍, 예방접종, 그리고 억제된 질병,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유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각각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아지의 기병과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 얘기해 줬거든요. 이 안에 강아지 아토피, 만성 피부병, 기병의 진짜 원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댓글 달리는 거는 그래서 원인이 뭐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말 원인들 다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그냥 이건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제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반복적으로 기병, 피부병 이게 반복적으로 재발한다 그러면 보호자분이 미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고 그 부분이 뭘지에 대해서 본인이 보지 못하는 거는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서 관리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인들 중에 아이에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몸에 누적되어 있는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이 아로마 입욕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 아로마 입욕은 제가 강아지 피부병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국의 가장 타이트하게 아로마 테라피를 교육하는 아이텍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공부를 했고 그래서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의 피부에 맞춰서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한 그런 입욕제를 권해드리고 있고 이게 실제로 강아지들의 몸의 독소를 빼내고 피부 증상을 완화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독소를 빼내고 그리고 귀나 발가락 그런 부분 쪽으로 염증이 굉장히 심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원인 차단하고 그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입욕을 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긴 하는데 귀가 완전히 막힐 정도로 염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고름이 막 그렇게 나올 정도 그렇게 심한 상태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럴 때 이 피부 전용 레이저를 사용해서 시술을 받으면 정말 빨리 호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달심이 같은 경우도 귀가 꽉 막혀 있고 고름으로 덮여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딱 1회 시술 받았는데 그 다음에 왔을 때 부종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고 고름도 많이 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의 피부에 맞춰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로마 입욕이나 레이저 시술 이런 것들은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거나 아니면 당장 심한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해도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다양한 원인들 중에 아이에게 정말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준다 그러면 정말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고생하던 기병이나 피부병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이거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만성적인 강아지 기병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강아지 피부병, 기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